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에 있는 장애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태일 실장님 좀 한 말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화면에는 제가 이제 자료 첨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타이틀에 일단 잡아주시고, 저는 제가 어떤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그 합의적인 부분에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 발제를 해주시는 우리 김정은 박사님이나 우리 김영옥 팀장님의 내용들을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2010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제가 장애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주변에 어디 뭐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해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런 거 없이 뜬금없이 이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부터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장애인 당사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좀 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센터를 장애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 20가정의 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제가 주로 접촉했던 대상은 이제 가구주가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이주 여성이 배우자로 있는 가정이 한 20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20가정 외에 한 80% 이상이 되는 인원이 중증장애인 분들이 회원으로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고, 결국에는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중도에 연구 진행을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미약하나마 조사됐던 부분은 2016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전체 장애인 전체 다문화 가정의 인구수 중에 약 17%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제 제가 편하게 공통적인 부분으로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약 17%가 되고, 가장 문제는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해 주셨지만, 이 가구주가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여성이, 이주 여성인 그 가정 안에서 그 태어난 아이들이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확률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과정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고등학교에서 상급 학교로 가는 게 30%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약 10년 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됐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부분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마련이 안 돼 있었고, 저는 이제 서혜정 박사님을 모실 때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그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불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장애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정 안에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부분의 조사가 아니라 이제는 다문화라는 어떤 틀에 이주 여성의 국제 결혼이란 부분들이 이제 그냥 극히 일부의 얘기가 아니라 점점 그런 것들이 국제화되면서 점점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을 때 점점 소외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2세들의 문제들, 교육이나 또한 성장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하나 예를 드리자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소외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장애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또 소외를 받아요. 왜냐? 이제 참 아쉬운 게, 오히려 이제
내가 억압을 받았으면 나랑 비슷한 입장이 있으면 오히려 감싸주게 되는데 나보다 약간 더 좀 내가 무엇하다 했을 때 더 오히려 그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아직 미성숙한 그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또 다른 수혜, 흔히 말하는 왕따 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케이스 사례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문제들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그 발걸음이 좀 늦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난 이 전제로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단어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딴 게 아니라 장애인 다문화 가족 종합이라는 단어를 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이고도 좀 완성도 있는 것들이 좀 의미하듯 느껴지는데 저는 일단은 큰 틀에서 대전제를 던지고 나서 그게 100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출발이 어떤 이유에서든 시작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서혜정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용어에 대한 정의 저는 단순하게 또 서혜정 박사님도 계시지만 경기복지재단에 그 이병화 팀장님이 계세요. 내년도에 이제 도내 장애인 다문화 가족 시대조사를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일정상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큰 합의는 추후에라도 봐야 될 거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저희 팀장님 입장에서는 기존의 다문화 가족 안에 이게 다문화 가족이 앞으로 다문화란 부분이 앞으로 왔을 때 결국에는 장애인 그 부분은 부수적인 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점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앞으로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장애에 대한 김정원 박사님이 이제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6가지 논점 조항이 있습니다. 쟁점 조항이. 그래서 용어 사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냐, 다문화 장애인 가족. 저는 이게 큰 의미는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용어 설정에 있어서는 주된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장애인 입장이 먼저 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장애인 기준은 국제하고 국내하고는 다릅니다. 그 장애인국제 폐지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 정의는 의학적인 제어적인 의료 측면의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정의를 그쪽으로 내리고 있는데 뭐가 맞냐라고 얘기를 하면 참 아이러니하겠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국내 장애 기준은 정의 기준은 국제 기준에 따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국제 기준에 맞춰서 사회적인 장애 환경까지 포함한 장애 정의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국내 장애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의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애에 대한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국제 기준으로 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종합 실태조사라고 하는 행사명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실태조사가 많이 선행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다 패널분들께서도 공감해 주시고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치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면서도 그래 종합실태조사가 역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은 또 그 무게감만큼이나 그런 의미에서 종합실태조사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은 장애라고 하는 기준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어의 사용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그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CRPD에 근거해서 이 장애 통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느냐 사실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세미나와 실태조사가 실험적이고 또 그런 거에 근거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사실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일부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사실은 복지부 기준이나 그동안의 이런 접근들은 미진하게나마 있기는 있어 왔는데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걸 끝나고 나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될 때 어쨌든 표본의 수가 너무 적어지고 그리고 이 표본의 수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정책 마련에 대한 제언을 하기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미나와 표본을 통해서 건질 수 있는 함의는 우리가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간과되거나 이야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런 쟁점과 앞으로 고민해야 될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대표가 될 수 있는 유형과 내용으로 일부 조사가 되면 어떨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가 그렇게 되면 좋은 이제 첫 실험과 그래서 사실 제목도 탐색이라고 했던 부분을 단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이제 그걸 다 포함하고 싶기도 해요. 복지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하고 또 실제 우리가 국제적 기준에서 아직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종합실태조사에서 많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굳이 따라가기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떨어지니까 일부 우리가 케이스를 찾는 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에 이런 함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더 첨언한다면 이 세미나와 실태조사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그래서 저는 쟁점으로 이렇게 물음표 제가 생각을 했는 부분을 써놨습니다. 네, 우리 서박사는 저도 아까도 말씀에 너무 당연한 거 지금 복지부 기준으로 하면 아까 말씀을 최소한 활동 지원 서비스도 외국인들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해봤을 의미가 없어서 국제적으로는 다 지금 저희가 협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다시 조사를 하지 않으면 특히 아까 다문화라는 것도 문화의 다양성이고 장애도 마찬가지 사회적 요인이거든요. 이게 절대로 우리나라의 의료적 제약, 의료적 모델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문화의 다양성과 장애는. 당연히 이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고 또 그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왜 복지부하고 관련 부처가 왜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하셨는지 근데 정부 부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든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어떤 부분이든 물론 어쩌면 조사에 대한 어떤 케이스가 굉장히 적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비록 이게 작은 어떤 케이스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된 출발점이 돼서 이게 기폭대가 돼서 좀 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많은 케이스들을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많은 케이스들이 이게 수집되고 조사되는 과정들이 거쳐진다면 궁극적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우리 여기 그 AV1세 이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보통 프로그램으로 오시면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입장이. 근데 저한테 이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나 여기 관심이 있는데 와도 되겠냐. 그래서 기자님만 들고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기자님이 한번 아니요, 편하게 네네네.
좋은 자리네요. 기자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처음이시죠? 아, 네. 일단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기사를 해본 적도 없고 이게 좀 통계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가지고 그 암암리만 들었죠. 뭐 김미화 아들이라든지 뭐 어떤 회장의 아들이 뭐 발달장애인데 그렇게 뭐 이주 여성을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고 또 제가 이렇게 실제로 돌아다니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신데 이주 여성이 이렇게 부인이신데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짚어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시작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실태가 작은 피곤이지만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더 많은 연구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잘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오면서 해외 자리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4년마다 한 번씩 장애인 통계 조사를 합니다.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때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라는 부분을 한쪽 카테고리에서 조사를 같이 진행하게 돼 있어서 이런 어떤 케이스는 저희가 앞으로 종합실태 조사를 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게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그 국내에서도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장애인 종합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되면 이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해서 저희가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이런 실태들이 좀 조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들려고 봐서 아무튼 생각 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 오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그 개발원에서 그 차기연도 연구제안 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업 발표회를 하자고 해서 제가 똘똘하고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자신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공감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그 자리 안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이건 연구돼야 될 부분이 좀 강점들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주셔서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좀 에너지를 갖고 왔는데 아무튼 우리 병윤천 교수님께서도 처음에 제가 이제 부탁드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저희는 모르지만 실제 장애인 다문화 가정 안에서 그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아시겠지만 일반 장애 아동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 아동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2배, 3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장애인 다문화 가정은 오히려 그게 가중치가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한 가정이라도 그런 사업기대에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서 사회적인 지지가 돼줄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태준 실장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연사를 개최한 기관답게 아마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 부분은 이제 진짜 한번 아침에 우리 개발원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세혜선 박사님께 좀 힘을 써갖고 이게 좀 내년에 연구 과제로 좀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 분야가 아직까지는 좀 개척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도 아마 재밌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좀 의미도 있는 좀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 경기복지재단에 우리 이병화 박사께서 내년에 이제 이 실태 조사를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실태 조사할 때도 아마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고, 과연 이게 이까지를 우리가 볼 거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장애 정의 문제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제, 뭐 국내 기준, 국제 기준 뭐 이런 것까지 좀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국제 기준으로 가는 게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기준은 그러니까 현재는 등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등록 일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 기준 쪽으로 가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조태인 시장님이 아마 교통 정리는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냐, 다문화 장애인 가족이냐 할 때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 맞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 장애인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주가 되고 다문화가 부가 되니까 이게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실태조사가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다문화가 주가 되고 장애가 이제 부가 되는 그런 이제 조사인데, 그거는 뭐 현재로 다문화 여성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 자체를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장애 저희 아까 좀 이야기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갖고 이설기 우리 기자님이 또 해놓는 게, 오히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장애인하고 이제 이주 여성이 있으면 이제 둘 다 굉장히 이제 차별을 많이 받는데, 오히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이주 여성에 의한 또 장애인의 차별하고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종합실태조사에서는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또 아까 최정 박사님 말씀하신 자녀 문제, 자녀의 장애 문제, 그런 문제들, 또 그리고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고부간의 문제들, 하여튼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제 출신을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냐, 백인 중에서 뭐 아이리시 쪽이 영국 쪽이냐, 뭐 어느 쪽이냐, 러시아 쪽이냐 이런 거 막 있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해갖고 잘 조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장애인 다문화 실태조사에서는 사실 우리는 뭐 그쪽에 관심보다는 장애인이 어느 정도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고, 또 그 결혼한 그 장애인 가족이 좀 더 이렇게 사회적 지원을,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실태조사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좀 바라고요. 아까 우리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복지부라든지 또는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좀 정책 부서에서 좀 나와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상당히 많이 이제 공부도 되었을 것 같고 또 생각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참석을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꼭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좀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근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발제해 주신 우리 김정은 박사님하고 김남욱 팀장님이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은 박사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고민하고 있던 내용들을 오늘 그 패널분들의 많은 말씀과 또 자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명쾌하게 어떻게 이 실태조사나 혹은 이런 정책 마련에 대한 재원을 좀 정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맑은 생각으로 마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결론은 이게 좀 DPI가 좀 장애인 중심과 당사자주의에서 이 조사도 또 마무리가 된다면 아까 그 서혜정 박사님께서 얘기 주신 것처럼 국제 수준의 이
이주나 장애의 그 개념과 관점에서 우리가 이들 가족을 조금 더 이들 가족에게 아직까지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 사회적인 욕구를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 탐색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소감은 이렇고 이제 그 사회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제 이런 계층의 대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개입을 깊게 해야 될 여지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사회복지사 개인의 영역으로 재량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같은 고민을 하시는 여러 또 선생님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뜻깊은 시간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동 선생님도. 아, 그래. 네, 아까 말씀 편하게. 네네. 아니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아까 개발은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사실 이제 어렵진 않고 이게 어떤 이제 그 가족폭력 실태 전국민 가족폭력 실태 조사는 3년마다 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 다음 해는 3년 만에 전국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족폭력을 실제로 당하는 피해자, 쉼터 있는 분을 심층 조사를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하던 장애인 가족 실태를 하던 거기 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뭐 문제가 심각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심층 연구로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의 장애인 경우 또 이제 아까 이주 여성의 장애인 경우도 많아요. 또 이제 뭐 배우자가 당연히 하고 그 안에 또 시부모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해서 단계별로 이제 수립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좀 이걸 접근할 것인지 목표를 좀 세우고 나서 어떻게 조사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아까 이제 시장님이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조사는 어떤 식으로 범주를 한꺼번에 다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많은 있는 것부터 아니면 저가 이제 아동을 선택한 이유는 성인들이야 이주 여성이고 배우자가 성인이 알아서 본인이 자기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아동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동은 먼저 시작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제 국정 문제나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체류나 근데 아동은 어쨌거나 먼저 다 시작해도 별 이렇게 뭐 국가래더나 아니면 뭐 출입에도 별 문제는 없어서 아동부터 먼저 이렇게 차근차근 해봐도 어떻게 하는 게 더 조사가 쉬운지 이런 단계에도 되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 방법들이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마치는 시간을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제 뭐 DPI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를 하고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이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지속적인 그걸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것도 개발을 하고 이게 실제 적용이 그게 전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조사 사업만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달 체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이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들이 한 250여 개가 있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 갑자기 고민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약간의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네, 그냥 요거에 대해서만. 네. 저는 간단히 이게 어디서 다 맡아서 하시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여기 이제 제일 지금 입장은 다문화 가족센터랑 건강가족센터는 통합되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 가장 이주 여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또 장애인이다. 그럼 이제 아까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또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서 어쨌거나 이제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어떤 기관에서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아까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족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또 심각하냐라고 해서 같이 저희가 통합 사례 관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디를 전달체계를 또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협력과 연계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다른 게,
법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일단은 여가부에 먼저 이제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가부에서 통계 자료라고 얘기한 게 아까 서혜정 박사님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5.4%. 장애학생이 있는 거를 그거 5.4%인데 그거를 왜냐면 통계 연도수하고 똑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그만큼 여가부 자체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거기 다문화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아니라 여가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하고 여가부에 가면 거기 장애인분들이 있으니까 복지부 가서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처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실효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저는 솔직히 그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게 예전에는 어느 순간 그전에는 전문화되고 이걸 했는데 요새는 또 통합으로 가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통합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기보다는 전문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좀 예를 들어 장애인 다문화 가족 센터라든지 이게 별도의 좀 거기에 특화된 부분에 좀 전달체계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항상 이게 부처 간에는 이제 핑퐁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핑퐁을 안 치고 이건 우리 사업이다라고 이제 부처가 이제 생각을 하려면 진짜 뭔가 근거를 딱 쥐고 가면서 이렇게 좀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달치기까지 고민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종합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해가지고 자꾸 이슈화 시켜야 되거든요. 자꾸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의원님들도 또 있고 또 DPI도 있고 하니까 자꾸 이제 복지부하고 여가부 이게 어느 부처가 한 군데서 맡아서는 안 되고 두 부처 다 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다문화 지원하면서 다문화 속에 장애를 집어넣고 복지부는 장애를 지원하면서 다문화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전달 체계는 지금 당장 한국 쪽으로 모아갖고 장애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자 그러면 또 그거 만드는데 또 세월 또 많이 흘러가거든요. 은행가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마 실태조사에 좀 올인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정책적인 이슈를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부처 쪽에 이야기를 해서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때 또 다문화 전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또 200 몇 개씩 만들기는 또 부담되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여성부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속에 장애인 팀을 만들어라고 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장애인 복지관 속에는 아마 다문화 쪽 뭐 아마 부서가 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좀 접근을 해보고 실태조사에서 진짜 이슈가 멋있게 나온다, 멋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슈가 잘 나온다면 아마 좀 더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별도 기구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까지 이제 좀 우리 연구자들께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항상 연구 실태조사 하더라도 전달체계는 항상 연구해 주셔야 돼요. 항상 그 전달체계가 있어야 뭐 정책이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달체계까지 좀 고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 장애인 다문화 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정책화가 이루어지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마 큰 발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예. 뭐 DPI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발제해 주신 김정은 박사님, 김남욱 팀장님, 서혜정 박사님, 또 조태훈 실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